눈부신 라이브 공연 무대 위에 한때 온 국민을 사로잡았던 아역 가수 김다현이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고 미소는 순수했으며 머리카락은 마치 작은 천사처럼 양쪽으로 따아져 있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음표를 또렷하게 불렀고 관객에게 고개를 숙였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불이 꺼진 지 몇 초 후 무대 뒤편의 차가운 백스테이지에서 15살 소녀가 쓰러졌다. 조수가 소리쳤다. 코피가 나요. 몸이 차가워요.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처음도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일도 아니었다. 한 달 동안 4번째였다. 공연 직후 탈진으로 쓰러진 것이다. 김다현은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다. 위가 심하게 손상된 듯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점막전암 징후가 나타났다. 의사는 최소 6개월 동안 휴식을 취하고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결론을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주 토요일 공연이 아직 예정되어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세요. 혼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자신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수백 번이나 무대에 섰던 그 소녀는 관객들을 감동의 눈물로 가득 채운 미소를 지으며 빚에 시달리는 가족을 짊어지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김다현 씨가 온 가족의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 김봉곤 씨는 한때 유명한 도덕 선생이었지만 서당 학교 건립 자금을 빌린 후 현재 25억 원, 약 500억 동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수입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산으로 이사하여 겨울 난방을 위해 나무를 태우고 난방기를 고치는 대신 텐트에서 잤습니다. 드물게 TV에 출연한 어머니는 목이 메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피곤하면 감히 말도 못했죠. 토하고도 웃었어요. 피곤하다고 말하면 부모님이 더 아플까봐 두려웠어요. 김다현은 반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요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지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멈추면 가족 중 누구도 굳건히 서 있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녀는 침묵 속에서 견디기로 했습니다. 의사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팀원들에게도 침묵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침묵했습니다. 몸이 저항할 때마다. 스태프들이 몰래 찍은 비하인드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김다현은 배를 감싸 안고 웅크리고 앉아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무대에 오른 그녀는 마치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듯 빛났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다현이는 여전히 귀엽네요. 영원한 우리의 천사입니다. 하지만 그 천사가 날마다 줄어드는 의지에 한 방울 한 방울로 살아남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이 없었다면 어떤 아이도 그렇게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연민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조용히 일어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그녀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그림 그리기, 피아노 치기, 숙제 투덜거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김다현은 장기 공연 계약을 맺었다. 열정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음악 때문이 아니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김봉곤 씨는 위대한 이상을 품은 사람이었다. 동양의 도덕을 전파하고 전통 학교를 세우고 한자를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효도를 가르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팬데믹이 닥치자 학교는 문을 닫았고 학생도 수입도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가족은 추락했다. 25억 원의 빚, 연이은 사채업자들, 25%라는 끔찍한 이자율.
굴삭기, 카메라, 결혼 반지, 심지어 겨울 담요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팔아치웠다. 하지만 그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현은 여전히 학교에 가고 노래하고 평소처럼 살았다. 그가 그것을 숨겼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숨긴 채 한겨울에 텐트에 누워 기침을 했다. 다현의 엄마가 가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터뜨리며 식탁을 쾅쾅 두드렸을 때조차 숨겼다. 내가 네 아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떠났을 거야.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무너지면 누가 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현은 이해했다. 말로 이해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해했다. 식사 시간의 침묵에서, 교과서 바람에 날려간 대출금 편지에서 묻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공연을 더 하자고 요청하고 더 많은 공연을 수락하고 휴식 시간을 줄이고 차 안에서 가사를 외웠다. 다현은 14살 때부터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었다. 출근하지 않으면 전기가 안 나온다. 출근하지 않으면 밥도 안 나온다. 출근하지 않으면 엄마 약값도 못 받는다. 누군가 물었다.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아? 다현은 그저 미소 지었다. 아니, 아직 노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하지만 몸은 영원히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상태, 2급 영양실조, 윗궤양, 소화기 합병증, 전암 위험. 의사는 경고했다. 몸이 점점 회복력을 잃어가고 있어. 이대로 계속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만두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녀는 검사 결과를 숨겼다. 진단서를 찢어 발겼다. 아무도 모르게 약을 먹었다. 그녀에게는 부모님을 괴롭히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버지는 다현의 멱살에 마른 피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다현에게 물었다. 몸이 안 좋아? 그녀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빠. 잠이 부족해서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녀는 마치 고통 없이 노래를 불렀다. 관객들의 박수갈차의 뒤에 정말 착하고 순종적이야 라는 칭찬 뒤에는 너무 빨리, 너무 홀로 자란 아이가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 아버지가 가르쳐준 효도, 나이보다 먼저 늙어버린 순수한 마음이 온 가족의 짐을 혼자 짊어지게 했다. 김다현은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노래만 불렀고 그 작은 어깨에 조용히 짊어졌다. 가족, 빚, 그리고 아무도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외로움을 그녀는 지쳐서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친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하지만 만약 어떤 나라가 15살짜리 아이를 어른만큼 강하게 키운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는 우리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어른들에게 있다.